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사간가릴리입니다.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께 준비한 영상은 워렌 버핏이 던진 폭탄, 증시 대폭락, 3월 긴급 점검에 대해서 준비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워렌 버핏이 현금 보유가 최대치에 다다랐다라는 이슈와 함께 워렌 버핏이 현금 보유가 가장 많다는 건 지금 시장을 조심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해당 의문을 풀어보고자 오늘의 영상을 준비했고요. 시장을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준비해 봤으니까 최근 혼란스러운 증시 속에서 여러분들께서 현명한 선택을 원하시는 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적어도 놓칠 만한 부분들, 생각도 하지 못했던 부분들도 상세하게 하나씩 짚어드릴 예정이니까 여러분들께서 영상 시청하시면서 투자 정보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영상 시작을 할 건데요. 영상 시작에 앞서서 항상 감사한 분들에게 드리는 선물이 있죠. 바로 요 자료집입니다. AI 반도체 2배 급등 자료집인데요. 간단한 이슈부터 시작해서 관련된 종목들 싹 다 정리해 놨습니다. 해당 자료집은 이번 시장 눌림목 타이밍에 잘 잡아주면 좋은 수익이 날 수 있을 만한 종목들만 싹 모아놨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마지막에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 믿져야 본전이죠. 100% 무료니까 다들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워렌 버핏이 2025년도에 들어서기 직전 작년 4분기죠. 4분기에 어떻게 투자를 했는지 어느 정도 가이던스가 나왔는데요. 최근에 이제 흐름들을 보면 심상치 않습니다. 버크셔가 현금 보유액이 481조 원, 사상 최대다. 이렇게 뭐 금액으로 보면 와닿질 않죠. 예, 금액으로 이렇게 보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들. 평소도 평소인데 평소에 대비해서 봤을 때에도 굉장히 높은 수치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이시죠? 현금 및 채권 보유액입니다. 그래서 채권이라는 건 국채예요, 국채. 국채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건 달러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건 확실히 방어적인 특성을 띠면서 현금 보유가 많은 모습들이 현재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주식 보유량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뭐 그러면서도 투자 방침은 변함이 없다. 뭐 좋은 주식이 나오면 사겠다라고는 얘기했는데 주식 보유량은 계속해서 적어지고 있는 시점이고요. 거기다가 지분 확대 예고, 지금 이제 일본 5대 종합상사 장기 투자, 일본에 투자한다, 미국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에 투자한다라고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굉장히 NK 트레이드 청산 분위기를 현재 조성을 하는데 굉장히 한몫을 했었죠. 요거 이 이야기는 자세하게 또 풀어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한번 이해 안 되셔도 됩니다. 그리고 뭐 트럼프 행정부의 세금 현명하게 써달라까지 이야기했는데요. 뭐 요거는 사실상 뭐 정치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껴놓고 워렌 버핏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이슈, 이 세 가지 발언들을 통해서 시장 자체는 굉장히 불안감에 빠져 있는 모습입니다. 워렌 버핏이 이렇게 보수적인 투자를 이어간다면 우리도 조심해 봐야 되는 거 아닐까? 지금 당장 우리는 좀 도망쳐야 되는 거 아닐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 분들에게 이 내용을 제대로 해석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께서 오늘의 영상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이 이제 요거 하나씩 먼저 풀어가 볼 건데요. 첫 번째, 버크셔의 현금 보유액이 사상 최고치다. 그럼 보통 사람들이 나도 현금을 보유해야 되나라는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 이제 채권 보유량이 굉장히 많아요. 위기에 국채를 사겠다라고 과거부터 이야기를 해왔기 때문에 국채를 산다는 것은 그냥 현금 들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자를 주는 예금 그냥 은행에 넣어놓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소리예요, 여러분들. 국채를 사겠다. 동일하진 않겠지만, 아예 동일하진 않지만, 뭐 비슷합니다. 국채를 사겠다라고 이야기하셨던 워렌 버핏이기 때문에 최근에 국채 보유하고 현금 보유가 많아지자 최근에 뭐 작년부터 연방준비위원회보다 단기 국채 보유가 많다는 소리가 나왔죠. 이렇게 되면서 시장에 불안감을 좀 조성을 했습니다. 과거 버핏은 위기가 오면 국채를 사들이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었기 때문에 최근에 현금 보유, 채권 보유의 최고치가 만들어지자 시장은 불안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크게 우리 여러분들께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현해에 보시는 이제 특성을 보시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거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요. 보시면 현금 보유가 높을 때마다 가장 최고치에 왔을 때마다 증시가 폭락하진 않았습니다. 재밌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실제 그 현금 보유량이 지금 2020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 추세를 보시면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지금 이제 2005년도까지 계속 현금 보유량 많았었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증시가 박살났을까요? 2005년도에서 6년도 미국 증시를 간단히 볼까요? 이때 당시에도 증시를 보시면요. 5년도, 6년도 당시 요때 타이밍이거든요. 딱 해보면 5년도, 6년도 현금, 이 버크셔 해서웨이의 현금이 최고치였음에도 불구하고 증시는 이 자리부터 시작해서 2006년만 하더라도 대략적으로 미국의 S&P 500 기준 250% 이상 올랐습니다. 재밌죠? 예, 굉장히 25% 가량 더 올랐습니다. 재밌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떨어지지 않았어요. 이게 현금 보유량이 최고치라고 해서 증시가 막 폭락하거나 그럴 리는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여러분께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이렇게 주식이 고점이 현금이 많을 때마다 무조건 고점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심지어는 최근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현금 보유량이 가장 최고치를 역대급 20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계속 연속 갱신했었습니다. 보이시죠? 연속적으로 갱신했을 때 당시 16년, 17년, 18년, 19년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 뭐 다들 굳이 이제 보여드리지 않아도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께서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한 번 더 보여드리면 16년도, 17년도, 18년도, 19년도 보시면 딱 요 자리만 확대해 보겠습니다. 16년도, 16년도, 17년도, 18년도, 19년도 보이시다시피 계속해서 증시는 대세 상승을 이어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6년도 초부터 기준에서 보면은 대략적으로 증시 자체 스파이 기준에서 봤을 때만 해도 한 60% 이상, 64% 이상 올라가는 모습들을 현재 보여줬습니다. 이 안에서 수백 퍼센트 터져 나오는 종목들도 굉장히 많았었죠. 그죠? 뭔 소리인지 이해되셨죠? 확실히 현금 보유가 최고치라는 것은 증시의 고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워렌 버핏의 지금은 이제 그 발언을 보시면 주식 보유량은 줄었지만 투자 방침은 변한 바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뭐 저희가 지금 현재 자리에서 워렌 버핏의 투자 가치 철학을 다 알 수는 없지만 다들 알고 있는 명언은 있죠. 쌀 때 산다. 근본적인 바탕이 되는 기업이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쌀 때 나는 매수를 한다. 이게 워렌 버핏의 사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현금 비중이 최고치일 때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증시 폭락이 나온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절대 안 되고 오히려 모아가던 현금을 쓰기 시작한다. 증시 저점에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당 지표를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계속해서 보여드리지만 이렇게 현금 비중이 갑자기 줄어들 때, 현금 비중이 갑자기 줄어들 때, 요때를 여러분들께서 포착하시는 것이 사실상 우리가 투자를 할 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현금 보유량이 늘어나는 것까지 일일이 다 체크하면서 여러분들께서 증시가 뭐 떨어진다, 상승한다 요걸 체크하시기에는 응용하기 어렵고요. 요걸 현금 보유량이 오히려 줄어들 때 우리가 함께 주식을 사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여러분께 접근하시면 훨씬 더 좋은 투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이 계속 원칙을 지키겠다고 하는데요. 싼 주식이 없어서 살 주식이 없다라는 거지 증시 자체가 지금 당장 무너질 정도로 거품이라고 평가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워렌 버핏의 발언들을 보시면 확실히 우리가 어떻게 응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확인하실 수가 있죠. 다만 이제 마지막으로 좀 걸리는 점은 요겁니다. 맨 마지막 발언인데요. 지분 확대를 예고했다. 일본 투자를 더 많이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과거부터 해왔었고 최근에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냐면 이제 곧 진짜 NK 트레이드 자금이 청산될 거라는 걸 어느 정도 의미합니다. 원래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요. 가장 대표적인 NK 트레이드 자금을 이용해서 가장 큰 수혜를 본 기업 중에 하나였어요. 일본에서 0.5% 이자로 굉장히 많은 돈을 빌려다가 미국의 본토에 투자를 했죠. 그래서 돈을 빌려서 2배에서 3배의 수익을 냈었습니다. 대박이죠. 그래서 워렌 버핏만 하더라도 13.8조를 NK 트레이드 자금으로 융통할 만큼 굉장히 큰 자금을 일본에서 빌려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인물이
이제 미국의 이 일본의 본토에 투자하겠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엔화를 사겠다는 거거든요. 엔화를 사겠다는 이야기는 엔화 가치가 올라갈 거라고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일본의 금리 인상 기조가 계속해서 유지되면서 일본이 무너진 경제를 다시 일으킬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올 것이고 그로 인해서 엔화 가치가 올라갈 텐데 엔화 가치가 올라가는데 베팅하는 게 일본 주식을 사는 거거든요. 어느 정도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 상사 기업들을 가지고 매수를 해주는 것은 엔화를 적극적으로 매수해 주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과거부터 엔화를 일본에서 빠져나가서 달러로 바꿔가지고 미국에 투자했던 이 워렌 버핏이 이제는 일본 본토에 돌아와서 반대로 투자하겠다는 얘기니까 이제 곧 NK 트레이드 자금이 곧 서서히 청산될 거가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금리 인상 기조가 유지가 되면서 굉장히 컸던 이 자금이 청산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당장에 청산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엔화 올라와도 당장 청산을 안 할 것이다라고 발언해 놨지만 이 말은 당장이라는 말을 빼면 상황이 좀 말을 바꾸면 동일한 말로는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청산할 수 있다라는 말로도 좀 들리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최근에 걱정할 것은 NK 트레이드 자금 청산 요 정도를 좀 걱정하시면서 투자를 이어 나가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당장에 엄청난 폭락 시그널, 엄청난 대세 하락 시그널 이런 것들보다는 단기적인 경제 위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치 언제처럼 2018년도, 19년도처럼요. 기억나시겠지만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 많으시겠지만 2018년도하고 19년도는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경제를 미중 무역 전쟁을 통해서 흔들었을 때 당시입니다. 그때 당시 한국 경제도 굉장히 많이 흔들리면서 박살이 났었죠. 특히나 뭐 한국 증시는 좀 치명적이어서 많은 급락이 나왔을 때인데요. 미국 증시 기준에서 뭐 차트를 좀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보시면 차트가 잘 움직이다가 지금 이제 주춤거리는 타이밍이 바로 이 타이밍이에요. 2017년도 잘 올라가다가 2018년도죠. 여기죠. 2018년도에 여기 미중 무역 전쟁을 합니다. 미중 무역 전쟁. 미중 무역 전쟁이 계속되자 경기가 좀 둔화되는 모습들을 보여줬고 실제 증시 미국 증시는 한번 폭락까지 나온 사태까지 벌어지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폭락이 됨으로써 뭐가 바뀌었냐라고 하면 요 저점 자리에서 일본의 지금 미국의 금리 이 동결이 일어납니다. 그 전까지는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금리 동결이 일어났고요. 지금 현재 2019년도에 금리 인하가 일어납니다. 죄송합니다. 금리 인하. 제 글씨를 잘못 쓰네요. 예. 그래서 미중 무역 전쟁이 벌어져서 경제를 위태롭게 만들고 더 이상 금리를 올리지 못하게 만들어 놓고 실제 경기가 안 좋아지자 금리를 중앙은행은 동결시키게 되고 계속해서 미중 무역 전쟁을 벌이게 되다 보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현재 금리를 인하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증시는 금리 인하 시그널과 함께 신고가를 달리게 되죠.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지기 전까지 미국 증시는 신고가를 계속해서 달리는 모습들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걸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을 그대로 재현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과정 속에서 2018년도에는 막상 힘들었는데 2019년도에는 미국 경제가 최고치였어요. 실업자가 가장 적었고요. 가장 미국의 경제 호조로 최고치를 치던 때가 이때입니다. 그죠? 그때 당시 트럼프 지지율 좋았을까요? 당연히 좋죠. 당연히 경제 좋고 상황 좋고 다 좋은데, 그죠?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많이 나오게 되다 보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도 굉장히 기억하기 좋은 굉장히 긍정적인 때였죠, 그죠? 그래서 실제 뭐 재선까지 한번 도전하는 흐름들이 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죠? 안타깝게도 실패하긴 했지만 뭐 중요한 것들은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증시 경제 자체가 굉장히 좋았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트럼프 대통령은 재현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최근에도 금리 인하를 안 하고 있잖아요. 금리가 고점 상황에서. 그래서 미중 무역 전쟁으로 동일하게 이번 연도 2025년도를 흔들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서서히 흔들면서 미국 경제가 완벽한 경기 침체로 가는 게 아니라 경기 침체에 대한 위기감을 어느 정도 조성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명분을 만들어내는 작업을 현재 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19년도를 재현하기 위한 경제 압박은 앞으로 꽤나 지속되면서 이렇게 GDP 나우 같이 실시간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지금 현재 나타낼 수 있을 만한 지표들을 흔들면서 미국 시장 자체에 단기적인 악재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때 아마 NK 트레이드 자금이 꽤나 많이 청산될 것 같아요. 그럼 우린 그 타이밍에 맞춰서 좋은 매수를 하면 되겠죠. 왜? 앞서 보셨다시피 이렇게 결국에는 미국 경제를 단기적으로 흔들긴 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미국의 금리 인하가 일어났고 그 기대감으로 증시는 대세 상승을 날렸으니까요. 그죠? 기억나시죠? 이때만 하더라도 이제 미국의 지금 현재 S&P 500 지수만 하더라도 저점 대비해서는 42%나 올랐습니다. 이때도 역시나 수백 퍼센트 올라가는 종목들이 특히나 빅테크 기업들이 넘쳐났죠. 그래서 이렇게 바라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시장의 금리를 좀 변화시킬 수 있을 만한 시그널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4월 달쯤에 NK 트레이드 자금 청산이 이루어지면서 시장이 좀 흔들리게 되면 그때 우리는 쓸어 담아야 된다. 쓸어 담아서 우리가 다음 대세 상승을 보고 여러분들께서 준비해서 좋은 수익을 바라보는 게 좋겠다라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이렇게 대응을 하시면 사실상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워렌 버핏이 뭐 현금 보유가 최고치다. 이게 하락의 논리가 되진 않습니다. 실제 여러분들께서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버크셔에서의 현금 및 채권 보유 금액 추이하고요. 지금 현재 미국의 증시 차트를 지금 현재 스파이하고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S&P 500이니까 S&P 500하고 비교해 보세요. 이제 증시 현금이 최고치일 때 증시가 급락했다. 이제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네, 개소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너무 이제 이 언론들이 막 다루는데 뭐 보통 이미 뭐 많은 전문가님들께서는 뭐 요걸 가지고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계시죠, 그죠? 실제 뭐 참고할 만한 지표는 되겠지만 이게 무조건 하방을 의미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참고만 하면서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가 뭐라고 했죠? 오히려 주식시장에서 워렌 버핏 항상 경제가 가장 큰 위기일 때 현금을 많이 썼기 때문에 오히려 현금이 줄어드는 타이밍을 잘 주목해 보면서 우리가 투자를 해야겠다. 그죠? 그래야지 현금 투자할 때 같이 투자해서 좋은 수익을 좀 볼 수 있겠죠. 매매 타이밍을 잡아갈 수 있다 설명드리고요. 유일하게 우려되는 것은 NK 트레이드 자금 청산이다. 계속 워렌 버핏도 역시나 가장 큰 수혜를 봤던 워렌 버핏도 엔화 투자를 의미한다는 것은 NK 트레이드 자금 청산이 서서히 많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 거거든요. 이번 특히나 4월 달에 미중 무역 전쟁 분위기와 함께 전 세계 관세 부가 분위기와 함께 한 번 더 흔들릴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 이때 우리는 좋은 매수를 하면서 NK 트레이드자가 한번 눌림목이 좀 나올 수 있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면서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장에 뭐 3월 초 지금 당장 막 급락한다 이거 아닙니다. 아마 저는 한 4월 달 3월 중순 이후부터 4월 달이나 돼야 전 증시에 한번 위기감이 조성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도 4월이 진짜 위기다. 뭐 좀 더 늦어지면 8월이 좀 될 수도 있습니다. 관세 부과 여부에 따라서 근데 저는 4월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 조금 더 빨리 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편이라서요. 상황 살펴보면서 4월이 되든 8월이 되든 급락 시그널에 맞춰서 좋은 매수만 해주면 정말 괜찮은 수익들 볼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니까 여러분들께서 잘 준비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요즘 증시 특히나 엔비디아 때문에 엔비디아 이슈가 많죠. 이제 트럼프의 관세 이슈 때문에 엔비디아도 문제가 되는 건데요. 이런 이슈들 때문에 많이 혼란스러우실 거로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다. 저 또한 혼란스러운데 여러분들께서도 얼마나 혼란스러우시겠습니까? 그죠? 하지만 큰 그림에서 명확한 기준을 좀 가지고 있다면 공포가 좀 덜할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생각해놔야 진짜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잡으실 수 있습니다. 그 지혜를 잡으실 수 있도록 제가 계속해서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타이밍들, 디테일한 내용들을 업데이트해서 전해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요. 제 의견과 동의하시는 분들도 있고 동의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영상 시청하시면서 언제나 항상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정보들 많이 준비해 보도록 할 테니까 많은 분들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간단하게 설명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렇게 눌림목 타이밍이 왔을 때 어떤 종목을 살지도 중요하겠죠. 그런 종목들 제일 좋아 보이는 종목들 담아놓은 자료집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라는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좀 내어드리고 있는데요.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라는 무료 어플리케이션은 도대체 어떤 어플리케이션이냐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앞서 바라보신 바와 같이 이런 자료집들 여러분들께 좀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렇게 2배 급등 후보 자료집
요런 자료집들 많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매일 1일 급등 추천주, 그리고 매일 아침 시황, 아침 시황에 있는 주요 뉴스하고 관련주 정리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오늘 장이 끝나고 가장 강력했던 이슈 테마 같은 것들을 계속 꾸준히 정리해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과 추천 종목들 내어드리고 있는 무료 어플리케이션인데요. 자료집까지 해서 해당 무료 어플리케이션은 앞서 말씀해드렸던 바와 같이 100% 무료고요. 무료 회원 가입을 하셔야 되는데요. 무료 회원 가입하실 때 핸드폰 번호 없이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용 가능합니다. 요즘에 핸드폰 번호 입력하세요, 문자 보내세요, 이런 영상 보셨다가 괜히 보냈다가 스팸 문자, 스팸 전화 받으시고 이상하게 힘들어지신 분들 많으시죠, 그죠? 예, 그러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 걱정 전혀 없습니다. 가장 깔끔하고 안전하게 어떻게 운영하는지는 어플리케이션만 보셔도 이해가 되실 겁니다. 가끔 무료 방송도, 라이브 방송도 좀 진행하니까 일정 확인하시고 라이브 방송도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죠. 이런 정보들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요. 해당 자료집뿐만 아니라 다양한 무료 정보들도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어디서 좀 이제 얻어가 어플리케이션 어디서 어떻게 이용할 수 있냐? 삼성 핸드폰 사용하시는 분들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 검색창에 이재진 검색하시고 설치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설치 버튼 누르시고 들어오시면은 이런 어플리케이션 화면이 나오는데요. 상한가 랠리 메인 화면입니다. 앞서 말씀해드렸던 지금 현재 급등추천주 자료집 이런 것들 급등추천주 여기서 드리고 있고요. 자료집하고 급등추천주 페이지 드리고 있고요. 장전시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아침 시황 여기서 드리고 있고요. 가장 강력했던 테마는 급등 포착 자료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정보들을 무료로 드리고 있는데요. 하나씩 보면요. 급등추천주 접속하셔서 공직을 이렇게 세 번째 클릭해 보시면 위에서 세 번째 클릭해 보시면 자료집이 있습니다. 이게 자료집 여러분들께 클릭하시면 다운로드 돼요. 무료 다운로드니까요. 다들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급등추천주도 내어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당장에 빨리 가는 종목도 있고 좀 천천히 가는 종목도 있고요. 뭐 손실 보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욕심만 내지 않으면 좋은 수익을 볼 수 있을 만한 종목들 계속 내어드리고 있어요. 보이시죠? 그죠? 네, 지금 특히나 2월달 성적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1월달 성적도 좋았고 제가 최고의 종목을 드린다 이런 설명을 못 드려요. 그렇진 않죠. 예, 뭐 제가 가장 최고의 종목을 무료로 드릴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적어도 여러분들께서 확률 괜찮은 종목들은 계속 내어드리고 있으니까 놓치지 마시고 무료 추천주 꼭 반드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그 이외에도 뭐 장전 시황을 통해서 시장에 대한 분위기, 관련 지표들 가끔 지표에 대한 설명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 침체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 설명을 해드리고 시장 전일자 상승 테마 종목들 그리고 오늘의 주요 뉴스와 관련된 종목들 쭉 정리해드리면서 여러분들께서 오늘 아침 장 시작 전에 무엇을 보고 봐야 되는지 한눈에 보기 좋게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것만 확인하셔도 시장에 정말 뭐 80% 90%는 알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장이 끝나고 가장 강력하게 상승했던 테마 그리고 관련된 종목들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추가적으로 뭐 유튜브 영상들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내용들도 역시나 100% 무료로 다 진행되고 있는 내용이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이용해 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좋습니다. 우리 감사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9만 명의 구독자 여러분들 항상 감사하다라는 설명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이런 관심에 보답하기 위해서 더 많은 유익한 내용들 더 정리해서 많이 올려드릴 예정이니 아직까지 구독 버튼 누르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과 따봉 버튼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도 공부하시냐고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공부하시는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노력하시는 만큼 항상 수익이 따라올 수 있길 기원하면서 오늘의 영상도 여기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땡큐.